가속도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120, 125, 126 잘하셨습니까? 125, 126? 쌤, 그 필수예제 6번에 6-1번이 도저히 몇 쪽? 모르겠어요. 왜 곱하기를 하는지. 몇 쪽? 134쪽. 지금 여기 하고 있지 않잖아. 어? 진짜 125, 126의 질문이냐고. 네요. 그 다음에 129, 130, 131, 132, 네요. 133. 네요. 134쪽 얘기하는 거 아까? 네, 134에 6-1번 왜 곱하는지 많이 모르겠어요. 좋아요. 134쪽에 6-1번. 일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원기둥. 뭐 이거 그러면 그 원기둥 자체는 이렇게 생각했네요. 네, 맞아요. 반지름이 10이고 높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시간 1씩 늘어난다고 한답니다. 플러스 그러면 여기다가 10 더하기 t가 된다고 봐야지. 그지? t를 시간으로 보고, 그러고 원기둥의 건널비,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2가 되었을 때, 그러면 10 더하기 t가 12가 되니까 t는 2시간 뒤를 의미하는 거네. 오케이? 그리고 원기둥의 건널비라고 하는 건, 원기둥은 밑면 곱하기 2,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하면 되지. 네. 밑넓이가 파이에 10 더하기 t의 제곱, 이게 이 두 개가 있고, 그지? 옆넓이는 우리 직사각형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직사각형이 됐을 때 이 가로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 그래서 2파이 곱하기 10 더하기 t가 이게 가로의 길이가 되고, 높이는 2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20을 곱해주면 옆넓이가 나와. 그럼 얘들 둘이 곱하면 40의 파이, 그 다음에 10 더하기 t. 여기까지 정리한 이 식이 바로 이제 옆넓이가 됩니다. 옆넓이. 근데 이 옆넓이가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하기 좋게 좀 정리 좀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BT끼리 묶어요. 네, 10 더하기 t로 묶고, 여기 2파이, 파이도 묶어? 네. 2파이까지 묶어버리자. 그러면 2파이까지 묶어버리면 앞에 거는 10 더하기 t, 뒤에 거는 20. 그렇게 하면 2파이에 t 더하기 10에 t 더하기 30. 이게 이제 건널비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또 전기하시는 거 편할 것 같은데, 곱의 미분법보다는 t의 제곱 더하기 40t 더하기 300. 여기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더 편해 보여요. 여기 나와 있는 걸 우리 st라고 잡으면 s 프라임 t 미분하면 2파이는 두고 2t 더하기 40. 이게 이제 건널비의 변화율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t가 2일 때니까 s 프라임 2를 구하면 2파이 있고 44 되나요? 44? 88 파이. 얘가 이제 시각이, 그러니까 t가 2일 때의 건널비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부피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뭐 오히려 더 쉽겠는데,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에 10 더하기 t의 제곱 곱하기 20. 이게 부피가 되겠지? 맞아요. 주어진 식은 20파이 두고 t의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100. 그리고 v 프라임 t 구하고 20파이는 두고요. 2t 더하기 20. 역시 마찬가지로 2시간 뒤 t가 2일 때의 값을 구하면 이거는 24. 24에서 20 곱하면 480파이가 되나요?
두피의 변화율은 480파이가 되겠다. 아, 저 그 높이도 플러스 T를 해서 되겠어. 됐죠? 괜찮아요, 나머지? 연습 문제도 그럼 볼까요? 35, 135, 136쪽의 질문. 네, 13번. 네. 자, 13번 보자. 13번. 13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m인 공이 있다. 이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점에서 바닥에 수직으로 높이가 21m인 위치에 있다. 이 공을 자유낙하시킬 때 t초후에 공의 중심의 높이를 ht라 하면 htm라고 하면 ht는 20-5t 제곱인 관계가 21-5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를 구하라.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고 시간만 구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서 이게 60이니까 이게 60도를 이루고 있고 지금 이게 공의 위치가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공이 0.5m짜리가 와서 얘하고 만나는 순간을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만날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만나는 순간의 시간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을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이 중심의 위치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건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0.5m예요. 이게 0.5m입니다. 그지? 그럼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30, 60 직각삼각형이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길이는 요거의 2배가 돼야 돼. 여기는 1이 돼버리는 거야. 1. 오케이? 그리고 이것만 알면 이게 끝난 거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이 되는 거기에 나와 있는 HT가 1이 되는 순간에 T값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HT가 21-5t 제곱이니까 21-5t의 제곱이 1이랑 같아지려면 T 제곱이 4랑 같아져야겠네. 그지? 그럼 T는 2가 답이 되겠죠?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가 되고 이게 이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v2 마이너스 20이라는 이 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20m/초가 될 겁니다. 알겠어? 마이너스가 반대 방향. 그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래쪽 방향으로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라고 하면 부호를 붙이셔야 되고 속력이라고 했으면 2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가속도는 그럼 쓸 때 미터 퍼 세크 퍼 아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 맞나? 가속도 단위가 뭐지? 사나? 사실 논리 듣지 너. A 아닌데 A. 가속도의 단위 아니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뭐지 저거죠?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럼 뭐 네가 이제 과학 공부하세요. 저게 그 아니 그 단위는 가속도를 구하는 식에서 나오는 거야.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잖아. 네. 근데 이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초야. 근데 이 밑에 있는 것도 시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터 퍼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단위는 물리에서 주어지는 모든 단위는 그 공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만약에 저 기준이 다르면요? 기준이 달라도 똑같아요. 기준이 다를 수 없죠. 네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가속도는
그 전부터 써왔던 거고 뉴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재밌는 거야. 얘네들이 훨씬 더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내가 물리를 완성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2달이거든. 네? 딱 2달에 물리가 그냥 끝났어요. 끝나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왜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리라고 하는 건 예외가 거의 없어요. 예외가 없어서 그 기준만 명확하게 잡으면 고등학교 정도의 물리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내가 한 걸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달라요. 물리가 물리스랑 물리가 나는 물리 제일 편하고 제일 쉽거든 원래. 물리가 제일 쉬운 거예요. 얘네들이 잘 생각해 보면 물리, 화학, 생명, 지학, 전공을 놓고 봤을 때 예외가 제일 없는 게 물리예요. 예를 화학은 툭하면 예외가 나와요. 하나 만들어 놓고 화학식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러고 자꾸 그런 게 너무 많아. 생명은 막 더 심하고 지구과학도 아직은 밝혀진 게 좀 덜해갖고 지구과학도 하다 보면 지구과학은 사실 뭐 이렇게 과학적인 것만 놓고 뭐 과학스러운 것만 놓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쓸데없이 지구의 역사나 이런 거 외우려고 하면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예외가 엄청 많아요. 그죠, 뭐 그런 거죠. 그 사회 과목들은 사실상 용어에 대한 걸 기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과목이고 한지는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외국 영화를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 외국 배우들을 못 외우겠어. 사람 인물의 이름이 외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 그 사람들 중에서 중국 이름 잘 외워가지고. 자, 봐라. 부정도 분화가 페이지 138쪽까지 있습니다. 부정도.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적분이다. 적분. 미분은 변화 상태를 알아보는 도구가 미분이야. 변화하는 어떤 상태들. 함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어떻게 될까?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지점에서는 내려가고 있고 뭐 어떤 지점에서는 정지된 느낌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미분되어진 함수를 기준으로 얘네들에 대한 어떤 미분 계수들을 이용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함수의 변화되는 상태들을 볼 수 있는 게 미분이라면 자 이제는 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는 변화하는 그 양이 궁금해요. 변화량이 궁금한 거야. 변화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적분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시켜 나갈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 적분이 크게 용도 자체가 두 개로 좀 나눠지는데 그 하나가 부정적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적분이 하는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 두 개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진 않아요. 같은데 변화량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게 정적분이라면 얘는 어떤 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 근데 이제 부정적분은 이건 함수적인 개념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적분을 할 때 부정적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떼놓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뭔가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부정적분은 함수를 찾고자 하는 거야. 적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분되기 이전의 함수를 찾는 겁니다. 어떤 함수 fx라는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 함수를 미분한 거야. 얘를 미분했어. 그래서 f 프라임 x가 된 거야. 이 함수를 내가 작은 fx라고 두자. 그러니까 큰 fx라는 함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원시 함수라고 불러요. 원시 함수. 최초의 원래 함수.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미분한 이 함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인 거죠. 그 도함수를 작은 fx라 둔 상태에서 저 f'x라는 함수의 원래의 함수 큰 fx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우리 이제 부정적분을 잡는 거야.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S자를 길게 늘린, 그러니까 S를 위아래로 잡아 당겼다고 보시면 돼요. 잡아 당겨서 만들어낸 기호를 인테그랄, 적분 기호라고 쓸 거고, 그 인테그랄이라는 이 기호가 S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이것도 어떤 합에 대한 의미예요. 이 S라는 이게 결국에는 합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썸이라고 하는 것에 첫자를 따서 늘린 거야. 알겠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가 적분을 나타내는 기호가 그 인테그랄 안에다가 보함수 f 프라임 x를 집어넣어요. 다시 얘기하면 결국에는 작은 fx를 얻다는 얘기죠. 이걸 넣어주면 그럼 뭐가 나오냐면 바로 원시 함수, 원래 함수가 구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부정적분의 시작입니다. dx가 뭐예요, 저희가? dx가 적분의 대상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dx의 의미가 x에 대하여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적분 변수를 정해주는 거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적분 변수의 역할이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 dx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좀 곱해져 있는 건데, 어떤 함수 fx에 대하여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요 구간을 요 아주 작은 x 있어, 요 사이에 아주 작은 x가 이게 dx인 거야. 아주 작은, 지금 이게 내가 보여주려고 넓게 잡은 거지 실제로는 거의 선에 가까운 매우 작은 요 구간을 요걸 갖다 우리 dx라고 잡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함수가 지나갈 때 fx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이 끝값에 대한 x값, 요 길이가 fx가 된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요 아주 작은 구간에 대한 아주 가느다란 직사각형이 있는 거지.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걔네들을 인테그랄 합쳤다고. 얘네들을 합쳐준 거야. 계속 합쳐 나가면서 여기가 채워지는 그걸 갖다가 fx라고 잡은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곱해져 있는 거야. 이게 세로의 길이, 이게 가로의 길이야. 세로 가로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면적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넓이를 구할 겁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그걸 그렇게 연결을 시킬 거야. 근데 그 정도의 개념이 필요한 건 이과. 문과는 기호의 의미만 알고 그냥 단순한 계산만 해도 되는 게 문과. 이과는 저 의미를 알아야 될 게 결국엔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 뭐 나쁘지 않으니까 좀 설명드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미분되어진 함수 작은 fx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면 미분되기 이전의 함수 fx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못 구하는 게 있다. 그 못 구하는 걸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부를 거다. 봐봐. 여러분들이 x제곱을 미분해요. 이걸 미분하면 2x가 되지. x제곱 더하기 3을 미분해요. 문제는 이것도 2x라는 얘기지. x제곱 마이너스 5를 미분해요. 이것도 역시 2가 되지. 미분하는 과정에서 상수는 미분하면 다 뭐가 됐어? 다 0이 돼버린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걸 이렇게 미분했는데 2x라는 놈을 적분했을 때 x제곱까지는 알겠어요.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하지만 상수가 3인지 마이너스 5인지 0인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는 적분상수 C로 채워 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검사하는 방법은 얘를 미분해봐. 이걸 미분했을 때 이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저 C는 못 구해요? 못 구하죠.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적분상수 C를 붙일 거예요. 구하려면 조건을 줘야죠. 여기다 이렇게 주고 이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있지 않으면 적분만으로는 구할 수 없다. 응? 알겠어? 자, 지금 어떤 함수가 됐던 간에 그 함수를 미분해서 만든 함수를
다시 원래 함수로 되돌려 놓는 이 과정을 우리는 그 과정이 부정적분인 겁니다. 이 부정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원래 미분되기 이전의 원시 함수를 찾는 과정, 이게 부정적분인 거야. 그냥 원시 함수를 이 자체를 부정적분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정적분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부정적분한 함수를 찾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거다. 자, fx 어떤 함수가 됐든 간에 그 함수를 부정적분에서 나온 함수가 큰 fx라고 하면 그 안에는 적분 함수 c라고 하는 놈, 그러니까 그 함수의 미분되기 이전의 모양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못 찾아내는 부분이 상수항이다. 상수항 놈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적분상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문자 c를 써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복구를 못하는 거네요. 미분을. 그죠? 미분만으로 복구가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어떤 적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큰 fx는 작은 fx가 그러니까 큰 fx를 미분하면 작은 fx가 되는 상황인 거야. 작은 fx를 부정적분하면 큰 fx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적분상수 못 찾은 상태가 된 거지. 자, 그러면 미분과 적분이 서로에 대한 연결사니까 여기 fx라는 함수가 부정적분을 이렇게 했어요. 부정적분을 했습니다. 이 부정적분한 걸 다시 미분해요. 얘를 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결과는 이 작은 fx가 나오겠지. 그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내가 예로 들었던 뭐 ex라는 함수를 ex 더하기 c, ex 더하기 c라고 하는 놈을 c를 붙이지 말까? 알파 붙여요. 알파. 어떤 함수 fx가 ex가 있었어요. 얘를 갖다 적분해요. 그럼 x 제곱이 되거든. 적분하면 다시 얘를 미분하면 e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ex라는 함수를 적분하고 다시 미분했단 말이지.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 c가 붙는다 그랬어.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얘를 미분해 다시 미분하면 ex로 돌아가는 거지. 그지? 자, ex를 부정적분하고 그 부정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ex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순서가 fx를 중심으로 적분을 먼저 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미분을 한 거야. 미분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야. 그럼 fx가 나와.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미분을 먼저 해요. fx를 갖다가 미분을 먼저 하는 거야. 미분을 하고 그 미분되어진 함수를 부정적분하는 거야. 그래도 마찬가지지. 여기에 fx가 x제곱이 있었어. 얘를 미분해. ex가 되겠지. 그지? 얘를 다시 적분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맞아? 여기서 미분했고 그 다음에 적분한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미분이 먼저고 적분이 마지막에 끝났지.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fx에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 거야. 적분상수 c가 붙어. 어떤 함수가 됐던 간에 그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fx가 그대로 나와. 근데 어떤 함수 fx를 미분하고 적분하면 상수를 못 찾아버려. 유실되어고 했으니까. 적분이 마지막이 됐으니까. 응? 미분으로 끝나면 상수랑 미분되면서 0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가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미분하고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살아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알겠니? 자,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어질 수 있다. 자, 적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x의 제곱을 미분하면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그 2x를 적분하면 x제곱이 돼야 될 거야. EX 더하기 C. 그래서 x제곱 더하기 c가 되겠죠. X. x 3승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될 거고 3x 제곱을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되고 적분상수 c가 붙겠죠. 그지? 이런 관계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자, 그럼 나는 이걸 갖다 이렇게 할게. 여기에 x의 n제곱이라는 게 적분했는데 x의 n제곱이 된 거야. 그러면 누굴 미분했다는 얘기지? x의 n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x의 n 플러스 1을 미분해야지 제가 나올 거, 차수가 여기 같아질 거고, 근데 이걸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1이 됐다는 얘기는 요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해하나? 이걸 미분하면 n 플러스 1의 x의 n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x의 n제곱 앞에 1이라는 얘기는 요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으니까 없어지면서 x의 n제곱만 남은 거지? 그지? 자, 봐봐.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x의 n제곱을 x에 대해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이 된다고. 알겠어? 무슨 지 알아들어? x의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의 x 상승이 돼야 된다. 지수에다 1을 더해서 역수 취한 값이 앞에 있어야 돼. 니네들이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미분해 보면 되지. 얘를 미분했을 때 x제곱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잖아. 아, 알아들어?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x의 세제곱을 적분하면 4분의 1에 x의 4승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지원이는 알겠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지금 3x의 제곱을 적분하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꼴비기 싫으니까 앞에 3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x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적분이 되겠지. 그잖아. x 3승을 적분하면 3x 제곱 되니까. 오케이? 이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적분 공식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적분은 고배 적분법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전개하셔야 되고 전개된 식에서 저렇게 x의 n제곱의 형태를 적분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해주시는 겁니다. 다만 한 이 정도를 따로 하나 외워둔다라고 하면 어떤 상수를 적분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에서 적분해서 상수가 되는 게 언제냐면 3x 미분하면 뭐 돼? 3, 그지? kx 저 미분하면 K. k 될 거 아니야. k를 적분하면 kx가 돼야 되는 거야. k를 적분한다라고 하는 건 kx 더하기 c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알겠나?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이라서 적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정적분은 미분되기 이전의 함수 원시 함수를 찾는 거야. 미분되기 이전의 함수를. 그러다 보니까 미분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보여요. 적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공식이에요. 적분 공식이 전부인데 적분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에 k 곱하기 fx가 이렇게 있어. 응? 그럼 얘네들을 적분할 때 우리는 k라는 걸 앞으로 빼고 fx만 적분하시면 돼요. k라고 하는 게 fx에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곱해져 있는 걸 그냥 앞으로 빼놓고 fx 적분한 다음에 k 곱하면 된다.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가 더해져 있어. 이 더해진 함수를 적분할 때 굳이 얘네들을 뭐 이 상태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fx 적분하고 그리고 gx 적분하면 된다. 얘네들이 빼져 있으면 따로따로 적분한 다음에 빼면 된다. 적분의 성질은 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곱하고 나누는 거에 대한 이야기 다루지 않아요. 고배적분법을 나중에 가면 부분적분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데 그 부분적분을 배우는 건 이과만 배워요. 문과학생은 안 배워. 미적분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다항함수의 적분법은 실질적으로 공식은 요 위에 거 두 개.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한 성질은 이거밖에 없다. 적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게 합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우리가 시그마에서도 k 곱하기 ak가 an
K가 아니라 여기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다가 C 곱하기 AK 이렇게 있으면 C를 시그마 앞으로 이렇게 뺐단 말이지. 네. AK 더하기 BK가 있으면 요 시그마를 시그마 AK, 시그마 BK 나눠서 계산했다고. 이 빼져 있으면 또 뺀 걸로 계산했단 말이지. 시그마의 경우에 얘는 또 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AK 곱하기 BK가 나왔다고 해서 얘네들을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인테그랄도 마찬가지야. 얘도 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fx하고 gx가 곱해져 있는 걸 인테그랄 fx, 인테그랄 gx 이렇게 나누면 큰일 난다. 이거 나눠서 계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전개하는 거야. 전개하는 거. 우리가 x의 n제곱을 접근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x의 n제곱을 접근하면 지수에다 1 더해서 역수취합니다. 그 다음 x의 n 플러스 1승하고 더하기 c를 할 거다. 상수를 접근하면 얘는 1차식이 된다. kx 더하기 c로 표시할 거다. 어떤 함수의 모양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 함수를 우리한테 접근하라고 하면 접근의 성질에 의해서 개수는 앞에다 두고 x제곱만 접근하면 돼. x제곱을 접근하면 3분의 1에 x 3승이 되고 그지? 그럼 너 접근함수 하나 붙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2x 빼져 있잖아. 그럼 따로 하시면 돼요. 이 두고 x 접근하면 2분의 1에 x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접근함수가 붙을 거고 그 다음 1은 상수니까 접근하면 x가 될 거고 접근함수가 붙겠지? 근데 이 접근상수들은 얘하고 얘는 다른 놈이야. 근데 C1, C2, C3를 더하면 그 하나의 상수가 될 거 아니야. 이 상수와 이 상수와 이 상수를 더한 걸 하나로 쓸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접근상수는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을 접근할 때 이 항들 하나하나를 먼저 접근할 거야. 이 항들 하나하나를 접근해서 쓰고 접근상수는 모아서 그냥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하나의 함수 안에서 접근상수는 하나로 표현하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곱해지게 되면 x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나왔고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뭔가 의심스러우면 얘를 미분하면 돼요. x3승 미분하면 3x제곱 되고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되고 x 미분하면 1 되고 c 미분하면 0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접근되는 게 맞네 라고 확신하면 된다고. 알겠어? 우리가 해 나가는 과정은 접근을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게 전부입니다. 알겠니? 쌤, 네. 이 정도 가지고 미적분 들어야겠지 고민하면 안 되겠죠. 농담입니다. 자 1번입니다. 페이지 139쪽이야. 자 1번의 인테그랄. 자 2를 접근하면 뭐가 되니? 라고 물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배치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분돼서 2가 되는 게 뭔지를 고민해봐라 라는 의미야. 미분해서 2가 되는 값이 2x였을 거고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저 상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c라는 접근상수를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것도 3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얘는 x 3승을 미분해서 3x 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한테 고민해보는 문제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4x의 3승은 이거는 이게 미분한 거니까 얘보다 차수가 하나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x 4승이 있었을 거고 그 x 4승을 미분하는 과정에서 앞에 개수 4가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x의 4제곱을 미분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접근상수 하나 붙여줘라.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공식도 배웠으니까 굳이 마이너스 6배 x 5승이 있으면 마이너스 6은 두고 x 5승을 저 접근 공식에 대입하면 6분의 1의 x의 6승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하겠죠. 접근 공식을 이용해서.
인테그랄 fx dx가 5x 더하기 c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게 fx를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어떤 fx를 미분되기 이전으로 돌려놨더니 5x 더하기 c가 된 거야. 그러면 이 fx를 찾으려면 얘를 미분하면 되겠지. 그지? 그 이 fx라는 놈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등식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대하여 미분하면 fx d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fx가 되겠지. 이게 fx 나오는 거 그냥 인티그럴 fx dx를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야. 그지? 미분으로 끝났잖아. 적분한 걸 미분했으니까 적분장수를 안 써도 되는 거야. fx 우변도 미분하면 5. 이게 이제 fx를 찾은 거야. 알아들어? 양변을 미분하면 돼. 두 번째로 이 큰 2번 문제에 들어있는 네 문제는 전부 다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여라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있고 여기 주어져 있는 게 2분의 1의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c. 여기로부터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fx는 이거 미분했으니까 x 빼기 3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이제 답할 수 있어야지. 오케이. 3번 4번 양변 미분해 보시고 3번 양변 미분하면 fx는 뭐 돼? 3x 되고 플러스 플러스 1 되고 4번은 fx는 4제곱 10x의 4제곱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6x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주어져 있는 건 ddx. 이 ddx가 이 위에 있는 분자의 d 옆에 있는 것 여기 따로 쓴 거죠. 인테그랄 fx dx라고 하는 이 값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fx를 적분한 걸 미분하면 뭐 되니? 그러면 얘가 fx가 된다라고 쓸 수 있어야지. 그지? 그리고 fx를 x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얘를 다시 적분했다. x에 대하여. 그러면 얘도 fx가 될 건데 적분을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분함수가 구해지지 않은 거죠. 구해지지 않은 적분함수를 c라고 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에 주어져 있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3승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3승 이 밑에 거는 x 4승 더하기 빼기 2x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 c가 하나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놈들을 가지고 실제 이게 문제 형태로 기본적인 문제 형태로 바꿔놓으면 필수예제 1번에 보면 다항함수 fx가 다항함수입니다. 인테그랄 fx의 d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c일 때 f2의 값을 구하래요. f2를 구하려면 fx를 알아야 되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먼저 만들어지겠죠?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이 안에서 f2의 값을 구하면 12 빼기 5 7이라는 값을 구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도 여기에 인테그랄 6x의 제곱 더하기 x ax 마이너스 3 dx 하면 얘가 b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cx 더하기 2가 있다. 여기서 이제 abc를 구해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6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을 적분했더니 이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난 저 적분 기호가 꼴보기 싫어서 양변을 미분해버릴 거라고. 양변을 미분하면 여기는 6x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3만 남을 거고 우변은 미분하면 3b의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c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3b랑 6이랑 같아야 된다. b는 2 ax랑 4x가 같다. a는 4 c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c가 같아야 되니까 c는 3이라고 해서 a, b, c의 값을 결정하시고 다 더하면 9가 됩니다.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사용을 하면 그러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우리가 적분하는 방법 아니까
6x의 제곱 더하기 ax 더 빼기 3을 적분한다라고 하면 얘는 3 내려가서 2x의 세제곱, 얘는 플러스 2분의 1 ax 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 적분상수 대문자 c로 표현했을 때 우변과 비교하면 b랑 2가 같아야 되고 2랑 2분의 1 a가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c랑 마이너스 3, 2랑 적분상수 c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럴 때 접근상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때는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적분상수 c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인테그랄이라는 이 기호에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에 있는 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p 적분 함수, 적분을 당하는 함수인 거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x가 적분 변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적분의 대상은 이 적분기호 안에 들어있는 dx의 x라는 자리가 적분 대상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여기에 x 빼기 t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적분 변수가 dt면 얘는 t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얘기고 dx가 주어지면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dx일 때 t는 하나의 상수니까 2분의 1 x 제곱에 마이너스 tx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만약에 t에 대해서 접근하라 그러면 x가 상수인 거니까 xt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c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적분 변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 p 적분 함수에 어떤 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분하라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다음 페이지 2번에 보면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인테그랄 fx dx를 쌤 저기서 x 빠진 거죠? 아닌가? t에 대해서 했으니까 저게 좋게 되는구나.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이 그 인테그랄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x다.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fx를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마지막이 미분이었어. 그럼 얘는 fx만 딱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fx가 얘인 거야. fx가 3x제곱 빼기 x인 거고, 따라서 f1의 값은 3 빼기 1이라고 답하면 되겠지. 그지? fx라는 어떤 함수가 인테그랄 ddx 여기에 x 상승 마이너스 x라는 놈을 넣고 dx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fx는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대로 나올 건데, 나오는 과정에서 적분상수가 붙어야 돼요. 마지막이 적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적분상수를 결정하도록 f2라고 하는 함수값을 하나 준 거야. f2가 7이 되게끔 하면 8 빼기 2 더하기 c가 7이어야 되니까 c라는 값이 1이라고 결정이 되겠지. 그지? 자, 적분만으로 적분상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을 준다. 함수값 하나를 줘서 적분상수가 결정되게끔 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c를 대입해서 c 자리에 1 넣고 f-2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함수값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적분상수는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겠나?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페이지 142쪽에 보면 제가 미리 설명드렸어요. 적분을 하는데 사용되는 두 가지 공식, 상수를 적분하면 그 상수는 1차항의 개수였던 거지, ax 미분해서 a가 나왔던 것처럼 kx를 미분해서 k가 나온 거라서 k를 적분하면 kx 더하기 c가 되고,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c가 된다라고 하는 적분 공식과 그 밑에 나와 있는 적분에서 쓰이는 어떤 성질, 실수배가 되어 있는 k 값을 앞으로 빼놓고 x가 들어있는 부분만 적분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고, 더해져 있으면 따로따로 적분하시면 되고, 빼져
적분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적분해서 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질들을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라. 어떤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적분하라고 줬어.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2x에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함수를 여기 적분하라고 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 따로 얘 따로 적분하라고 덤비지 마시고 이 적분되어진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합칠 수도 있는 거라고. 합쳐버리면 앞에 있는 두 개가 다 없어지고 4만 남는 이 상태를 적분해서 4x 더하기 c라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등식의 형태로 주어지는 어떤 성질들 얘네들은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것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나? 자, 1번에 보시면 143쪽에 1번에 우리 이제 공식 이용하는 거야. 상수 적분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k. 자, 다시 적분 변수가 만약에 얘가 dy래요. 이렇게 돼 있었으면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저 상수값은 마이너스 3y 더하기 c가 됐어야 되는 거야. 알겠나? 어? 적분 변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식을 써줘야 돼. 잊지 마. x의 4제곱을 x에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지수에다 1 더해서 역수 취한다. 5분의 1 x의 5승 더하기 c x의 9승 x의 9제곱을 적분하면 10분의 1에 x의 10승 더하기 c x의 20승 적분하면 21분의 1 x의 21승 더하기 c 앞에 6이 곱해져 있어요. 6x의 제곱 dx를 하면 자 6은 두고 x제곱만 적분하지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되면서 6과 약분되면 2의 x의 세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의 대상은 이 x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부분이고 6은 따로 두는 거야. 6 앞에다 두고 x제곱만 따로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적분했더니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되면서 2x 3승이라는 항이 나온 거다. 이게 머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2, 3, 4번에 있는 거 다 적분해봐봐. 2번에 2, 3, 4번 다 해봐봐. 분리계산하면 된다죠. 그저 하나씩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 분리는 머리로 하시고 분리 안 하는데. x3승 마이너스 2x 더하기를 적분할 때 얘를 갖다가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씩 여기서 바로 하면 되죠. 4분의 1 x 4승 여기 마이너스 되고 x 미분하면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니까 2하고 곱하면 x제곱 되고 1 적분하면 x 될 거고 적분하면서 하나만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c라고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흐름대로 가시면 된다. 굳이 여기서 막 인테그랄 기호 여러 개 쓰고 이럴 필요는 없고 지금과 같은 방법,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두 번째 x 더하기 3 접근하면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가 될 거고 2x의 세제곱 2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2 접근하면 3분의 2x 3승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약간 특별한 경우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x 플러스 1의 제곱에 3x 빼기 1 얘가 곱해져 있는 이런 경우야. 적분은 곱해져 있는 것에 대한 적분 공식은 없다. 곱의 적분법 이런 거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다 전개하는 겁니다. 응? 귀찮아도 다 전개해야 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곱해주면 3x의 세제곱 x의 제곱 6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5x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x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얘네들을 이제 적분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적분은 고배적분법 없다 그랬어. 그래서 따라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4분의 3의 x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5의 x의 세제곱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라고 적분을 해야 된다. 주어져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적분하는데 적분 변수가 t예요. 그지? 우리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때 x제곱은 하나의 상수일 뿐이다. x제곱 뒤에다가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t.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건 t를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이라서 2분의 1 xt의 제곱 더하기 c.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t에 대하여 적분하는 겁니다. 여기는 y에 대해서요. 그죠? 세 번째 주어져 있는 거는 y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dy가 써져 있고 y 빼기 1분의 y 3등 마이너스 1. 우린 이거 적분 못합니다. 몫에 얘네들 적분이 안 되는 거야. 역시 이과 학생들은 이런 적분을 또 배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적분은 분명히 얘는 이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적분 못하는데? 분자에 나와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y-1에 y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 가능하고 분모에 있는 y-1과 약분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적분해야 되는 적분 대상은 y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안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다. 알겠니? 따라서 주어진 함수 적분하면 3분의 1에 y의 세제곱 2분의 1에 y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c라고 하는 부정적분의 결과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반드시 적분이 여기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얘는 다항식으로 표현될 거다. 믿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합칠 수도 있어야 된다. 주어진 함수가 x 더하기 2분의 x의 제곱 dx와 인테그랄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4 dx. 일단 분수라서 적분도 안 될 뿐더러 고민해봐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네. 여기 빼기를 하나를 합쳐버리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x제곱 빼기 x 4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분자에 나와 있는 식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되네. 그 약분돼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역시 다항식만 남아요. x 빼기 2에 dx 되니까 2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하는 속도만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분이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이거 만렙에 보면 연습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만렙으로 먼저 적분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 있는 거 풀면 된다. 자, 개념적으로 봤을 때 f 프라임 x를 줘요. 3x의 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f 마이너스 1을 2라고 주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f2예요. 지금 f 프라임 x를 알고 있는데 f2의 값을 구하라? 다시 얘기하면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f 프라임 x로부터 f2를 구하려면 fx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미분되기 이전에 원시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미분하기, 적분하겠죠. 그지? 우리는 fx를 구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f 프라임 x 3x제곱 더하기 2x를 x에 대하여 부정적분해야 fx를 찾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c fx가 불완전하잖아. 불완전하니까
함수값을 하나 준 거지.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c가 2라는 얘기는 적분함수의 값이 2라고 준 거야. 뭐 그러면 이제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x의 3승 x의 제곱 더하기 2. f2도 완성이 되겠죠? 8, 4, 2 이렇게 f2의 값을 fx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표현상으로 이렇게 줘요. 자, 1,3을 지납니다. 지나는 곡선 y는 fx가 있고 x, fx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 빼기 5다. fx를 구해라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fx를 구해라. 그럼 봐봐요. 지금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f'x를 의미하는 거지. 그지? 맞아? x에서 x, 왜 x라는 문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2x-5라고 준 거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지나는 점의 의미는 함수값의 의미야. f1이 3이라는 걸 이렇게 준 거지. 1,3을 지난다. f1은 3이다.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x다. 그럼 1번하고 똑같아졌죠. fx 구하기 위해서 적분합니다. 인테그랄 2x-5 적분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c가 되고 f1이 3이니까 1 빼기 5 더하기 c가 3이 되려면 c는 7이어야 되고 7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fx라는 원식이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7이라는 fx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도함수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 fx가 구해지는 거니까 걔네들을 주는 방식을 1번처럼 대놓고 줄 수도 있고 2번처럼 접선의 기울기를 빌려서 줄 수도 있는 거야. (5번에) 보면 다항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하고, 자, 부정적분 fx가 x fx 빼기 더하기 2x의 점승 마이너스 x의 제곱.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부정적분 fx와, 그지? 부정적분 fx와 작은 fx 사이의 관계를 줬잖아. 얘네들이 굳이 내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요 큰 fx는 인테그랄 fx dx인 거야. 그지? 큰 fx가 작은 fx의 부정적분이라는 조건을 준 거니까 또 이렇게 생긴 식인 거야.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f0가 1, f1이 0, f1이 0야.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적분되어진 함수와 적분 안 된 함수 같이 있는 건 이 식의 의미가 없어. 이 식이 의미가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적분되어진 적분기호 인테그랄을 떼버리고 싶어. 부정적분을 떼버리고 싶으면 우리는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할 겁니다. 미분할 거야. 그 미분을 해서 얻고자 하는 건 이런 거지. 큰 fx를 작은 fx로 바꿔버리고 싶은 거지. 큰 fx가 작은 fx의 적분 결과니까 미분하는 작은 fx 돼야 되지. 이해하십니까? 이게 돼야 돼. 그리고 우변에 미분할 때 조심해야 돼. xfx는 두 개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야. 곱의 미분법을 써야 돼. xfx는 x라는 함수와 fx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해야 된다. 앞에 거 미분 1 fx 더하기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는 6x의 제곱 빼기 2x. 여기서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xfx의 미분 결과는
fx 더하기 x의 f 프라임 x가 된다. 꼭 알아둬라. 조심해야 된다. 문제의 구조상 얘네들은 반드시 지금 여기서도 큰 f하고 작은 f가 있는 게 싫어서 미분했는데 fx하고 f 프라임 x하고 같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 fx는 반드시 없어지게끔 준다. fx는 fx 더하기 x의 f 프라임 x잖아. 양변에서 fx를 빼주면 fx가 없어지고 이 식을 정리하면 x 곱하기 fx는 f 프라임 x는 남아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2x로 표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양변 x로 나누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제 적어도 큰 fx와 작은 fx가 같이 있지 않고 fx와 f 프라임 x가 같이 있지 않는 요 식의 형태까지 와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지. 얘를 적분해. 인테그랄 마이너스 6x 더하기 2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이게 지금 우리 fx를 구하는 거야. 여기서 적분 함수값 하나를 이용해서 1 대입하면 0이어야 하므로 c가 1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으로써 fx가 완성이 된 거지.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2x 더하기 1이더라. 부정적분과 fx, 큰 fx하고 작은 fx가 같이 있는 저 함수를 양변,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 관계식인 거죠. 저 관계식의 양변을 미분해서 하나만 남게 해라. 큰 fx만 남든 작은 fx만 남든 작은 f 프라임 x만 남든 하나만 남게끔 만들어야 돼. 그 과정에서 부정적분을 없애는 방법은 미분하는 거고, 그치? 미분되어진 함수로부터 다시 fx를 찾는 건 부정적분하는 거다. 알겠나? 미분이 잘 되어 있으면 적분이 그냥 되게 가볍게 느껴집니다. 물론 적분의 저 뒷부분에 뭔가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미분에 비하면 적분은 정말 단순한 느낌이 들어요. 훨씬 더 미분이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해석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자, 6번째 문제입니다. 6번째 문제 보면 부다항함수가 있어요. 다항함수 fx, gx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뭐 적분법, 미분법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 정확한 타이틀은 수학2에서 이야기하는 미분법과 적분법의 정확한 이름은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이에요. 다항함수가 대상이고, ddx,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했다. 누구를? fx 더하기 gx를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얘가 2x고, fx 곱하기 gx를 미분했더니 이 함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다. 그리고 f0는 마이너스 1이고 G제로는 3, g제로는 3이다. F 마이너스 1과 G 2. 그치? 이 값을 구해라 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미분되어진 함수를 줬는데, 미분되기 이전에 fx, gx에 대한 함수값을 원하지. 우리 적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미분이나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더해져 있는 걸 적분하면 그냥 그대로 적분, 이게 하나의 함수로 보라고. 이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미분되어진 걸 적분하면 fx 더하기 gx만 나오겠지. 그지? 얘를 적분하면 x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을 거야. 지금 우리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적분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분
부정접근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뒤에 있는 조건도 접근하게 되면 fx 곱하기 gx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가 되죠. 구분해야죠. 앞에 있는 접근함수 c와 뒤에 있는 c는 다른 c야. 앞에 걸 c1, 뒤에 거를 c2라고 붙일게요. 자, 여기까지는 미분되어진 함수에 대한 조건을 줬으니 양변을 부정접근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뭐 별거 아니잖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지금부터 이 fx하고 gx를 정해야 되는데, 자, 조건을 활용합니다. f0와 g0에 대한 함수값을 주기 때문에 양변에 x0, x에다 0 대입할 거야. x에 0 대입하면 f0가 마이너스 1, g0가 3, 0 대입하면 c1. 따라서 c1은 2라고 결정이 됐지. 마찬가지로 곱해진 거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은 0, 0, 0, 0 대입하면 c2. c2는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오케이? 자, 더해져 있는 fx 더하기 gx가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됐고, fx 곱하기 gx는 x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이 된 거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곱해져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자. 주어져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1 대입하면 0 되니까 얘는 x 빼기를 인수로 갖는다. 오케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인수분해는 0이 되는 값 찍어서 조립제법 쓰는 거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3 이게 나눠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걸 가지고 몫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해진 이 인수분해된 결과로부터 다음 함수가 곱해져서 3차 함수가 됐고 1차와 2차가 곱해져 있는 상태지. 그 얘기는 하나가 fx 하나가 gx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곱해져 하나를 fx, gx로 잡을 건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제로에 대한 함수값 f0가 마이너스 1이고 g0가 3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중에서 0을 대입했을 때 앞에 게 마이너스 1 되지. 요게 fx가 되는 거고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값이 gx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지. f0가 마이너스 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고 빵빵 대입하면 3 남잖아. 그러니까 fx, gx 된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f-1과 g2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4 빼기 2 더하기 3, 5 이렇게 해서 f, x와 gx에 대한 함수값들을 완성시키면 된다. 오케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적분이야, 적분. 부정적분, 미분되기 이전의 함수를 찾는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연속이라는 말이 앞에서 문제를 푸는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왔어. 그지?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야. 연속이라는 말은 중요한 조건이다. f'x가 2x 더하기 1과 3x의 제곱으로 나눠져 있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이렇게 나와 있고 f0가 마이너스 2다라고 줬고 f2의 값을 구해라. 자,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fx를 찾아야 돼. 지금 미분되어진 함수고 이 미분되어진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적분을 통해서 fx를 찾아나가면 부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위에 주어져 있는 게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1이 되고 아래에 있는 함수 적분하면 x의 3승 더하기 c2가 될 거야. c1과 c2는 적분함수가 둘이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적분함수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서로 다르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F0가 2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의 적분량수를 구할 건데 주어진 구간으로 봤을 때는 R에다 대입해야 돼요. 그죠? F0이니까 0 대입하면 0 더하기 C2가 마이너스 2여야 되므로 C2가 마이너스 2라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C2 자리를 내가 마이너스 2로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속 조건이 와야 되는 겁니다. 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나누어진 두 개의 다항함수 위에 있는 2차 함수와 아래에 있는 3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데서는 불연속이 될 리가 없고 1이라는 경계선에서 얘네들 두 개가 이어져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위에 걸 가지고 우극한과 함수값을 구하시고 아래에 있는 걸 가지고 좌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지. 다항함수는 극한값 구할 때 결국엔 대입하면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대입해서 결정을 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2 더하기 C1과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1 빼기 2 마이너스 1이 돼서 C1이라는 적분량수가 마이너스 3이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지? 그리고 F2라는 함수값은 위에 걸 가지고 해야 돼서 다 구했어야 되는 거야. 4 더하기 2 빼기 3 3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라는 단원이 여기까지예요. 부정적분이 이 적분이라는 단원에서 부정적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미분되어진 함수의 역연산을 통해서 원래의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부정적분이다. 이게 여기의 핵심인 겁니다. 이 핵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뭐 이게 일단 익숙해져야 되니까 만렙을 기준으로 보면 만렙의 부정적분은 대부분 적분 연습하는 문제들입니다. 95초까지가 되겠네요. 95초까지. 95초까지. 만렙 95초까지와 그 다음에 이거 풀고 나서 개념 유형 돌아와서 151쪽까지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월요일에 쉽니다. 월요일에 수업을 쉴 거라 수요일까지 해갖고 오시면 되니까 또 화요일쯤에 가서 광복절날 이거 하고 있지 말고 주말에 화요일 전에 끝내세요. 그들은 주말에 끝내. 저는 월요일에 계약이고 자네들도 광복절 지나면 수요일에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목요일날 화요일에 광복절에 쉬고 싶으면 그 전에 미리 다 마무리해놓고 그리고 나하고 수요일에 봅시다. 알겠습니다.